오늘 12가지 인생의 법칙 5번째랑 6번째 발제를 맡은 추성호입니다. 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5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와 법칙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은 미국에는 조던 피터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엄격하게 키우지 말라 하고 조던 피터슨은 아이를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그 의견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피터슨이기 때문에 조던 피터슨의 의견을 가지고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사고를 버리라고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고 나쁜 부모도 없고 나쁜 사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까다로운 아이, 개인의 문제, 환경과 성향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은 그 식당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데려온 대여섯 살짜리 아이를 테이블에 놓인 상태에서 가운데 빵만 파먹고 주변 어른들에게 무례한 장난을 치고 폭군처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제지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 모임 자리는 어수선해지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놀란 딸을 진정시키지 않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칭찬하듯 토닥여 주기만 하고 그저 아이를 황제처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조던 피터슨은 아이를 황제로 키우는 것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던 피터슨은 여기서 몽골 징기스칸을 사례로 들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방면으로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칠 수는 있으나 그런 어른들은 정복자 느낌을 받으면서 크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정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복자라는 말은 여기서 조던 피터슨이 말한 그 정복자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그 위에 정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마음대로 이제 자기의 멋대로 그런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던 피터슨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꼭 집으면 얘기합니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똑같이 악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좀 나이가 들면은 악한 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친절해지고 양심적이게 보이고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게 보이나 보일 뿐이지 어른에게도 어두운 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사회와 접촉이 덜하기 때문에 혼자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은연중에 어두운 면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잘못되게 자라날 환경이 크다, 잘못되게 성장될 부분이 크다라고 꼭 집읍니다. 인간의 폭력적 성향을 병든 사회로 탓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회가 할 일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행동을 억제하고 선한 행동을 장려하는 데에는 반드시 사회와 가정이 필수이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와 가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던 피터슨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훈육에는 조던 피터슨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육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그릇된 행위에 대한 복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공감과 장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심하게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던 피터슨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질이나 폭력 같은 잘못된 행위는 제재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폭력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처벌이 가해지면서 그걸 빨리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체벌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리기만 한다는 것.
하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심리적 제재 수준, 심리적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각의 의자나 생각의 방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확실하게 제재하는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이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을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면서 저는 그런 사례가 생각났었습니다.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딸 조카를 이 아이패드로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먹었을 때 그게 장난이든 장난이 아니든 그때는 만약에 진짜 그 아이패드가 그 아이 3살짜리 어린 아이 머리 위에 아이패드가 떨어지면은 크게 다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빠르게 확실하게 제재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걸 들으면서 딱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람직한 사회화를 위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사회화, 아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5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5가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저는 그중에서 3번째를 꼭 뽑았습니다. 3번째는 아이가 사회화, 그러니까 처벌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피터슨은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원칙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육아는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불면증을 겪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격렬한 말다툼과 수치와 직장의 불쾌한 사건들 그리고 업무의 과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판단이나 행동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성을 잃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아이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못할, 그러니까 아이를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널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기로는. 이럴 때일수록 함께 협력해서 의논을 나눌 부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와 아빠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진짜 갓난아기가 통잠을 자기 그 전까지 갓난아기가 매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5시까지 울어도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꼭 얘기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질서는 지하세계의 혼돈과 공포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이며 지하세계는 모든 것을 불확실한, 불안정적이고 절망적인 지배하는 암울한 공간을 둘이 협력하면 헌신적인 부모님의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자녀는 가장 큰 선물로 올바른 훈육이 될 수 있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칙 5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마무리 짓고 법칙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칙 6번째에서 조던 피터슨은 삶은 고단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조던 피터슨은 삶은 고단하다라는 입장을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진 사람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무관심함과 부당한 처사의 절망에 절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조차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거나 우연에 잔인한 그런 세상에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기분들에게 한탄하고 그냥 절망적으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터슨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산산조각처럼 무너지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의 잘못일까? 하나님의 잘못일까? 나 자신에 대한 잘못일까? 조던 피터슨은 그 중에서 구약 속에서 나오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3번째, 나 자신의 잘못일까를 꼭 집읍니다. 그 중에서 대목 중 하나를 읽어드리면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히브리인들은 항상 자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현실적 조건을 핑계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재앙의 원인은 자기 잘못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별난 책임감이 있지만은 현실을 부정하고 삶의 조건을 탓하며 원한과 복수심에 매몰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것 없고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더는 감당하기 어렵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 때문에 삐뚤어지고 싶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은 한 가지, 한 줄을 남깁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 나 자신의 삶들을 다시 되짚어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정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던 피터슨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돌로 치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났었는데 그 부분을 빗대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옳지 않다는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조던 피터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칙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는 마지막 문구를 이렇게 조던 피터슨 마지막 말에 좀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라며 조던 피터슨은 마지막 말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웠던 그런 선함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적용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조던 피터슨은 이 세상은 천국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방부터 정리하라라는 그 대목을 그런 의미에서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